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수열하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 몇 개 좀 해볼게요. 자,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같은 좀 네임드 어떤 수열이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수열이 있고, 그래서 등차 수열 관련돼서 등비 수열 관련돼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어떤 규칙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규칙성 있게, 이제 수열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단원보다 사실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케이스 나눠서 하는 문제들이 꽤나 나옵니다. 케이스 나누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 우리 기말고사 준비할 때 좀 많이 했었잖아. 뭐 어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방학 때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좀 풀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있는 걸 좀 내가 쭉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등차 수열 나왔다. 근데 만약에 등차 수열 문제가 좀 어려웠어.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등차 중앙을 좀 이용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등차 중앙이 뭐였죠?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 3, 5, 7, 9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얘 공차 몇이에요? 2잖아요. 그쵸? 이런 거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어렵게 등차 수열 문제가 나오면은 등차 중앙을 좀 이용하는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등차 중앙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봐봐.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사이 합과 같죠. 그쵸? 근데 이 바짝 붙여져 있는 거 말고 또 어때요? 1이랑 9도 어때요? 1과 9 가운데도 5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사이 합과 같다. 이런 거 좀 많이 이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요 정도? 뭐 사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수열에서 문제 풀면서 좀 또 설명할 테니까, 자, 일단 35번부터 한번 풀면서 예전에 했던 거 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는 기억나요? 잠깐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 등차 수열 같은 거 있잖아. 뭐 우리가 AN 이런 거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AN 이런 거 어떻게 구했죠? 원래 공식은 뭐였어요? A 플러스 뭐 M-1D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근데 쌤이 이렇게만 공부하는 게 아니었고, 요거 전개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DN에다가 플러스 A-D니까 잡아봐. 보시면 등차 수열 일반항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요, 뭘까요? 명호씨 저번에 했지 않았나요? 뭐였죠? 공차가 최고차가 될 수 있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것도 맞아. n에 대한 1차식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a랑 d는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 알아야 되는 거, 자, 최고차항 계수가 뭐다? 최고차항이 누구예요? 지금 1차식이잖아. 그치? 최고차항 계수가 뭐예요? 지금 공차라는 거. 요런 것도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던 건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A3가 뭐 5라고 나왔다 쳐보죠. 아니다. 저거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등차 수열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했죠? AN은 해가지고, 자, 보세요. 자, 일단 공차 몇이에요? 2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했어? 우리가 2N 이렇게 시작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이나 어떤 특정한 항이 나왔을 때 그걸로 맞춰줬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여기 1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1이 되려면 여기 숫자가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등차 수열 합도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었죠? 자, SN 한번 불러봅시다. 하윤씨. 2분의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2분의 n 한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뭐 AN이라고도 쓰죠. n번째 항까지니까.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외워야 된다 했어. 2분의 n 한 다음에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도 외우고 있어야겠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제 등차수열 합에 대한 특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이거 특징 뭐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이현아? 뭐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뭐냐면은 자, 첫 번째, 자, 요거랑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보시면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얘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n 있으니까 2차식이죠. 근데 상수항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냐면 n이 이렇게 곱해지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울 겁니다. 상수항이 없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선택사항 아니에요. 자,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외우는 거야. 내가 일부러 같이 외우라고 좀 비슷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최고차항 계수는 뭐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어떻게 될까요, 명우씨? 한글로 외우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2분의 dn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뭐다? 공차의 절반. 요렇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어떻게 쓰이는지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더운데? 덥죠, 여러분? 추우신 분 없죠? 자, 지금 외우세요, 여러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쳐보자. an이 예를 들어서 4n 플러스 6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공차가 4고 첫 번째 약이 6이죠. 10이죠.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등차수열의 합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 자, 보면은 우리 등차수열 합에 대한 모양은 최고차항 계수가 공차의 절반이고 상수항이 없는 n은 2차식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시면 공차의 절반은 몇이죠?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2n 제곱으로 출발을 할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맞출 거냐면은 S1이랑 누구랑 똑같아? A, 즉 첫 번째 항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1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여기 A1이 10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1 넣었을 때 10이 되는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수항이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플러스 8 n 이렇게 돼야지 1 넣었을 때 10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반대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몰랐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가보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어떤 등차수열 합이 이렇게 2n제곱 플러스 8n이에요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은 등차수열이라고 안 나오거든요. 그냥 어떤 수열에 대한 합이 요거예요 라고 나올 거예요. 이해됐니? 그때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했었더라면 상수항이 없고 얘네는 2차식이니까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반대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거기서 뭐 A10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서 공차의 절반이 2였으니까 공차는 몇이에요? 4n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S1이 10이니까 A도 10이 될 테니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플러스 6이 되시면서 A10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10 넣어가지고 46 이렇게 출발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했던 거 이것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등비수열 등비수열 합 같은 경우에는 등비수열부터 보죠. 등비수열은 뭔가요, 여러분? 명호씨 뭐죠?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한 번씩 곱해주는 수열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3이 있고,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2, 24, 그 다음에 48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봐봐. 얘네들 특징이 뭐겠어?
계속 2씩 곱해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때 R을 뭐라고 하죠? 공비라고 하고 얘를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에는 뭐죠? 원래 공식이 뭐예요? A에다가 R에다가 N-1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었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R을 한 번씩 곱해줘야지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걸 좀 이용 많이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A3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A랑 몇 칸 차이예요? 2칸 차이죠. 그쵸? 그럼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돼? 2번 곱해주고, 자, 그럼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A8분의 뭐 A의 10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봐봐.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A10 같은 경우에는 A8에다가 R을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A8이랑 약분이 되시면서 어떻게 그냥 R제곱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 보시면 A3에다가 R 곱했어요. 그럼 몇이에요? 한 번 이동할 거니까 A4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로 R을 곱해주면 한 칸씩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로 뭘까요? 하연아? R을 어떻게 해줘야 돼? R을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예언아? A2가 된다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차 수열도 똑같이 적용을 해본다고 치면요. 얘도 마찬가지야.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A3에다가 만약에 5D를 했어. 그럼 5칸 이동하니까 몇이 되겠어요? A8이 될 텐데, 그다음 또 뭐도 있어? A3에다 만약 마이너스 D야. 그럼 뭐예요? 공차를 한번 빼줬으니까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어요? 그럼 몇이에요? A2가 된다 이거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차수열 합입니다. 자, 공식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었죠? S에는 R-1분의 A의 Rn-1 이렇게 나왔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 Sn이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 뭐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6입니다 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이러면 모양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수열의 합입니까? 라고 나왔어요. 자, 그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5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푸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S5에서 뭐 빼면 돼? S4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SN, SN-1로 풀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런 형태로 등비 수열이 힌트로 나올 텐데,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 2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봐봐. 여기 플러스 1 제곱을 앞으로 뺀다고 치면은 6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2의 n-6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자, 보시면은 6으로 묶어주시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자, 근데 보세요. 요거랑 좀 비슷한 모양을 억지로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 마이너스 1이라 써봐. 그럼 어차피 1이니까 따로 뭐 곱해줄 필요는 없겠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됐어? 얘는 공비가 몇이야? 2고, 첫 번째 항이 6이니까 A에는 몇이겠어요, 여러분? 6 곱하기 2의 n-1이 될 거고, 우리 구하고 싶은 A5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5는 6 곱하기 2의 몇 제곱? 4제곱 해서 정답 내면 된다 이거지. 뭐 이런 게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등차 수열 합도 아니고 등비 수열 합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도 아니고 요런 모양도 아니었어. 어떤 SN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n 세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 놓고서 만약에 A5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무조건 우리는 요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SN에다가 마이너스 SN-1 요거밖에 없어요, 풀이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얘는 어떻게 n이 몇 이상? 2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A1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S1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아니면은 첫 번째 방법 요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우리의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쭉 나열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등차 수열 합은 우리가 알던 대로 상수항이 없는 n는 2차식 요걸로 하면 되고, 등비 수열 합 같은 게 어떻게? 요걸로 해가지고 요 모양 찾으면 끝나는 거고, 세 번째로 등차 등비도 아니다. 어떤 그 외에 어떤 새로운 수열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한다? 무조건 SN-만 쓰.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원, 수투, 뭐 미적 다 선택을 했을 때 그걸 쭉 보면서 단원마다 어떤 게 중요했지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이런 문제 많이 나왔지. 이런 거 생각해야지. 이런 게 겨울방학 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35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해보죠.
자,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첫 번째로 시간 1분을 줄 텐데 그때는 최대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떻게 풀지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1분이 끝나면은 쌤이 중요한 걸 형광펜 칠 거고 이런 걸 이용하세요라고 하고 다시 시간을 줄 거거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광펜 칠 건 요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절대값 표현 있죠? 요거랑 요거 둘 다 형광펜 쳐주세요. 수열에서는 아까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꼬아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케이스를 나누는 거를 자꾸 이용하게끔 한다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열에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나왔어. 절대값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들아?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냥 케이스 나누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좀 이용할 거냐면요. 요거 있죠. 그 이제 절대값 x랑 절대값 y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했지? 영우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 요거 나왔을 때 어떻게 했죠? 절대값 풀 때 어떻게 풀어? 둘 다 절대값이면? x는 y. 또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y인 경우 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된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알아가야 될 건 뭐예요? 어떤 케이스 나누는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한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오겠구나. 그럼 앞으로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한다? 케이스를 나눠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케이스 나눠서 풀고 두 번째 거도 케이스 나눠서 푼 다음에 어떻게 해서 둘 다 만족하는 공차를 구해야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죠. Let's go! 재밌네요.